미국이 국제법을 어긴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은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미국의 우방국들을 중심으로는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작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베네수엘라 침공은 독립국가 주권 침해이고 주권 존중은 국제법의 핵심 원칙이라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전통 우방인 중국 역시 용납할 수 없는 무력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并对一国总统动手深表震惊，予以强烈谴责。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미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slap in the face of those rules, and that is going to cause great dissension in the world. 반면 미국의 우방국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상황을 자세히 보고 있다며 어떤 해법이든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등 개별 국가들도 무력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친트럼프 노선을 탄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은 지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과 우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중립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마두로 정권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피하며 미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건 8년 만입니다. 내일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도열한 중국 의장대가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은 마중 나온 인허주인 과학기술부장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도 나눕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8년 전엔 차관복급 인사가 맞이했는데 이번에 장관급이 영접한 건 중국 측 관심과 배려가 각별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동포 만찬 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내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 외교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은 물론 한반도 평화, 한알령 완화,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그간에 있었던 오해들 또는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 또는 없애고 한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발전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경제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 등을 만나고 상하이로 이동해 올해 건립 100주년을 맞은 임시정부 청사도 방문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영하 20도인 냉동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려면 방한복은 필수일 텐데요. 최근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방한복도 없이 노동자에게 냉동 창고에서 일하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40대 여성 강모 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쿠팡 신선 물류센터에 심야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습니다. 오후 9시 안전교육을 받은 뒤 냉장센터에 배치돼 상품을 포장하는 출고 업무를 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30분쯤 호출 알림을 받았습니다. 냉동 창고로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필요한 방한복은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방한 물품 대여 창구가 이미 운영을 마친 시간대였기 때문입니다. 복장이 후드티에 조끼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밖에 입고 있지 않은데 이 냉동창고에서 근무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센터 측이 지급해준 건 핫팩 3개뿐이었습니다. 항의 끝에 냉장 업무로 복귀했지만
1시간 뒤 또다시 냉동창고로 오라는 호출이 왔습니다. 복장 때문에 안 된다고 다시 설명했지만 돌아온 건 방한복을 왜 입고 오지 않았느냐는 질타였습니다. 교육 받을 때 저 혼자 방한복을 입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관리자분이 뭐 방한복 착용을 하라든가 이런 지시가 있었어야 됐지만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냉동창고 작업은 한랭 작업으로 분류돼 사업주에게 별도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냉동센터 노동자들에게 방한복과 같은 방한용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회사가 필요한 인원수만큼 반출을 받아가지고 냉동창고 작업장 앞에다 구비를 해놓고 직업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개인한테 맡기는 식으로 방식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쿠팡 측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사건을 접수해 작업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